최신 모의고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대비 2회 실기 내용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71번에 아이스 칼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종이 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편도선 절제술 환자에게 아이스 칼라를 사용할 수 있고 통증과 출혈을 완화하실 수가 있겠죠. 72번에는 급성 사구체 신염일 때 간호시 주의점이에요. 급성 사구체 신염은 대부분 혈뇨라든지 단백뇨, 부종, 혈압이 상승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식사로는 저염, 저단백, 고탄수화물 시기를 주고 부종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수분을 좀 제한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부종이라든지 소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오 측정을 계속하시고 체중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73번의 경구투약 시의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장점은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하다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 구강으로 섭취를 해서 위에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발생하실 수가 있고 삼킴 문제가 좀 발생하실 수가 있고 흡수가 느리고 불규칙적인 것도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74번에는 척추 천자후나 요통이나 두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예요. 이 자세는 앙와이 자세가 되실 수 있죠. 척추 손상 환자에게 대표적으로 이제 선혈을 바르게 할 때 사용하고 기본적인 자세고 수면을 취할 때도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앙와이가 되시겠어요. 똑바로 누운 자세죠.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경우는 구강 분비물 배액 촉진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파울러는 호흡곤란을 완화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흉곽 수술 환자, 심장 수술 환자, 호흡곤란 환자 이런 것들 문구가 나오게 되면 파울러 체이를 고르실 수가 있죠. 앉은 자세가 되시겠어요. 치기는 옆으로 누운 자세죠. 그래서 구강 분비물이 배출이 용이하게 하는 자세가 되시겠고요. 세서기 같은 경우는 방광경 검사나 분만 부인과 환자 진료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세죠. 심슨 체이는 관장과 항문 검사 시에 사용할 수가 있고 술융이 자세는 골반 부위의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산후 운동, 자궁의 위치 교정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분만 전에는 태아의 위치 교정할 때도 술융이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월경통 완화라든지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시겠어요. 75번의 교통사고 이후에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를 위한 자세는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하거나 치기나 반자위를 취해주는 자세 할 수가 있겠죠. 76번에 질의 염증이 있는 환자가 자욕을 시행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염증 부위 혈류가 증진되고 불편감이 완화되실 수가 있겠죠. 자욕 자체는 세수수대야를 할 경우 물은 3분의 1을 채우시고 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 5에서 10분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하죠. 그리고 하루에는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고 이걸 하게 되면 혈관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허약감이라든지 피로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혼자 두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엉덩이를 충분히 담그는 게 필요한데 불필요한 노출은 피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담그는 거는 해롭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걸터 앉아서 하시는 자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77번에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인데요. 우선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고 따뜻한 변기를 제공하거나 배뇨할 수 있는 자세, 남자라면 선 자세, 여자라면 쭈그려 앉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다든지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라든지 여기 답처럼 회음부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거 배뇨 촉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78번에 4개월 된 영아에게 근육주사 부위예요. 대부분 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외측 광근 근육 부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79번에는 침대 발치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환자가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는 난간을 잡게 하시고 무릎 사이에 손을 껴서 부축하면서 같이 올라가시는 거 필요하고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는 두 명이 이제 양쪽에서
손을 맞잡고 어깨 부위와 엉덩이, 허리 밑에 손을 넣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사용하실 수 있겠죠. 80번의 병동 마약 관리 보시면 마약 같은 경우는 항상 이중으로 잠그고 열쇠는 관리자가 관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수령할 때 반드시 마약대장에 별도로 기록을 하고 마약장에 보관을 하시고 파손이 된 경우에는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했다가 부서장이 서명 후에 마약 파손 보고서와 함께 약국에 보내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약은 근무조마다 그 확인을 하고 인수인계 하시는 게 필요하죠. 반납 시에도 마약대장에 반납이라고 기재를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81번에는 석고붕대 환자에게 등척성 운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죠. 근력이 증가하고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고 운동 부위의 순환이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등척성은 근육의 장력이 변화되는 거죠. 힘줬다 뺐다 하는 운동이에요. 대부분 견인 장치한 사람이라든지 석고붕대, 골다공증 대상자인 경우에 등척성 운동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 벽밀기, 대퇴사두근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반대로 이제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근육의 장력이 아니라 관절의 가동성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의 길이가 변화되는 운동을 하는 거, 유산소 운동, 수영, 걷기, 조깅 이런 것들, 뭐 관절이 구부러졌다 폈다 하는 운동들이 대부분 다 등장성 운동이 되시겠죠. 그래서 관절의 가동성이 향상이라든지 심혈관계의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등장성 운동이 되시겠어요. 82번에는 수술 후에 배뇨장애가 있다 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뭐 도뇨를 한다든지 하시면 안 되겠고 처음으로는 자연 배뇨를 격려하는 걸 우선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게 한다든지 시간마다 변기를 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시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83번에 병실 환경 관련해서는 병실은 간접 조명이죠. 그리고 환기할 때도 간접으로 하시면 돼요. 채도는 낮게 색깔을 칠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벽지라든지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습도는 40에서 60%, 온도는 20에서 22도씨를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84번에 니트로글리세린은 평활근 이완이라든지 관상동맥 확장 효과가 있죠. 그래서 협심증 환자에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투약하실 때는 항상 설화 혀 밑에 넣어서 투약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85번에 일반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중간 소변을 30에서 50cc 받게 하시는 거죠. 소변 검사 일반 소변은 중간료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대변하고 오염되지 않게 받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소변 배양 검사는 도뇨를 통해서 무균적인 컵에다 받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24시간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첫 소변을 버리고 다음날 소변까지 수집을 하고 누락 시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86번에는 협심증 관리예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막힘으로 인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죠. 금연이라든지 체중 관리, 육체적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카페인 줄이고 찬 기운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87번에 인슐린 주사했는데 과량으로 투여하게 돼서 나타난 증상은 저혈당 증상이죠. 빈맥이라든지 두통, 발한, 혼돈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처치로는 의식이 있는 경우는 구강으로 뭔가를 섭취하게 하시는 거죠. 단순당 종류들, 설탕이라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섭취하실 수가 있고 무의식 환자인 경우에는 주사로 포도당을 투약하시거나 글루카곤 주사를 투약하실 수 있겠죠. 88번에 아포를 사멸하는 멸균법이죠. 그래서 건열, 고압, 이옥가스, 멸균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요. 소독제 같은 경우는 2% 글루타롤 알데히드가 멸균까지 하실 수 있는 소독제가 되실 수 있겠어요.
89번에 더운 물 주머니 주의점이에요. 더운 물 주머니는 46에서 52도의 물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채우시는 거 필요하시죠? 거꾸로 들어봐서 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머니를 잠그기 전에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커버나 방포 등으로 물주머니를 싸서 대시는 거 필요하시고, 적용하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적용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90번은 낙상사고 예방 대책이 되시겠어요. 보호자나 환자들에게 낙상 교육에 대해서 미리 해놓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노인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셔서 야간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밤 동안에 숙면을 취하더라도 야간등을 켜놓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침상에는 항상 난간을 올려놓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복도나 화장실에는 난간 설치하시고 바닥에 물기가 없이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보호자가 옆에 있더라도 침상 난간이라든지 낙상에 대해서 주의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노인인 경우에 수면 시에 신체 보호대를 적용하는 거는 틀린 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91번에 간호기록 작성 지침 보시면 객관적 내용을 기록하셔야겠죠. 그리고 잘못 쓴 것은 붉은색을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에러, 기록상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기록은 볼펜으로 하고 술기가 시행한 후에 기록을 하셔야 되고, 구두 지시도 기록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시제는 대부분 과거 시제, 현재 시제로 써주시고, 환자에 관한 내용을 써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2번에 복부와 대퇴 전면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는 크레드 침상이 필요하죠. 위침구에 무게가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거나, 화상 환자 같이 진물이 나온다든지 개방상처 같은 경우에 침구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띄우는 형태인 크레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죠. 93번 통목 역시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으로는 물을 빼는 거죠.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하는 경우에 통에 물을 빼고 머리를 수평으로 하거나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통목욕 시에는 물의 온도는 37.7에서 43도 맞춰주시고요. 목욕통에는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물을 채우시고, 통목욕 같은 경우는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시고, 보온을 유지하시고,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통에 들어갈 때 건축부터 발을 넣고 나올 때도 건축 먼저 빼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낙상 방지하기 위해서 욕조에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이런 거 깔아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94번에는 이동 겸자 사용법이죠. 섭자의 끝은 항상 손목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섭자는 24시간마다 소독하고 한 용기에 하나씩 꼽아 사용하시고, 섭자통의 가장자리는 오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95번에 섭취량, 배설량 측정할 때는 항상 8시간 단위로 측정을 하시고, 하루는 밤 근무번이 총합을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섭취량, 배설량을 보시면 섭취량에는 얼음을 섭취량으로 쓸 때는 반으로 수분량을 측정해서 넣어주시고, 체내로 주입되는 기타 용액 등 피하주사, 배액관 주입액, 관장용액 이런 것도 다 섭취량에 넣어주시고, 구강으로 섭취하는 것들도 다 섭취량에 속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배설량은 소변, 토물, 설사, 누공 부위 상처, 궤양으로부터의 배액, 흡인기구로부터의 배액을 모두 포함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호흡이라든지 정상적인 땀의 배설, 정상 대변은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아요. 설사는 포함인데 정상 대변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근데 과도하게 호흡을 하고 있다든지 심한 발한이 있는 경우는 배설량에 포함을 해 주셔야겠죠. 96번에 고무포가 필요 없는 대상자를 고르는 부분인데, 황달이 심한 간염 환자는 고무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죠. 고무포는 침뇨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젖을 수 있는 대상자를 고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실금, 변실금 환자죠. 그래서 깔으실 때 어깨에서 무릎까지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머리 쪽에도 하나를 더 깔아주시는 거죠. 구토나 오심으로 인해서 침뇨가 젖는 것을 방지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97번은 손 씻기인데요. 외가적 손 씻기와 내가적 손 씻기 구분해 주셔야겠죠. 외가적 손 씻기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씻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끝이 가장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고, 시간은 2에서 5분 정도를 닦고 향균 비누라든지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닦으실 수가 있겠죠. 내과적 손 씻기는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해주시는 거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비벼서 씻고 30초에서 1분간 닦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팔에서 점박으로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손소독제를 이용한다 하는 경우에는 마를 때까지 비비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8번에 멸균 영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독포 가장자리 늘어진 부위는 오염으로 간주되고, 소독 가운 시에는 가슴과 허리 위에 전면 부위만 멸균 영역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오염으로 간주되실 수가 있고, 멸균포를 펼친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후에도 오염으로 간주하실 수 있어요. 소독포의 외면은 비멸균으로 간주되고, 멸균거즈와 멸균 증류수, 이렇게 멸균된 물품끼리 닿았을 경우만 멸균으로 간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멸균 물품을 넣거나 추가하실 때는 멸균 장감이라든지 멸균 포셉을 이용해서 추가하실 수 있겠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L튜브를 통해서 위관 영양하는 방법 주의사항이에요. 보시면 위관 영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무의식 환자도 많이 투약하실 수 있는데, 무의식 환자는 머리가 위보다 높게 되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측이라든지 상체를 올리는 자세 취해 주시고,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앉는 자세, 반자회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위관의 위치를 확인하실 때는 공기를 5에서 10cc 주입해서 청진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위 내용물을 흡입하실 수도 있겠어요. 흡입해본 후에 위액은 다시 넣어주셔야 되죠. 그 위액에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위액이 있기 때문에 손실 방지를 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간헐적 영양 주입하실 때는 잔류량은 영양액을 주입할 때마다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속 영양을 하는 경우에는 4시간마다 잔류량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영양액은 냉장 보관하셨다가 주입하기 전에 이제 체온보다 높게 유지를 해서 데펴서 영양액을 주입하시는 거 필요하죠. 이 위관 영양할 때 삽입 길이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코에서 길을 지나 검상도기까지 길이죠. 위관 영양 후에도 30분 동안은 앉아있는 체위를 취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흡인 예방이라든지 소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100번에 이제 소아과 병동의 전염성 간염화나 간호 유의사항이에요. 전염성 간염이라면 A형 간염이죠.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이나 뭐 음식, 대변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기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A형 간염이라도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주사 바늘은 폐기하도록 하시고, 대변, 혈액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